자, 저희가 두 번째 문제는 역시나 수급 특징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종목들 오늘 후보로 올라와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문제에서는 오늘장 주목받았던 수급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기관과 외국인 쪽의 수급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급락했던 우리 증시, 다행히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여갔던 모습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개인과 기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경우에는 장 마감까지 쭉 매수폭을 더 늘려가면서 양시장 모두 동반 매수세를 이었는데요. 반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쉽게 양시장 합쳐서 1조 1천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수급을 좀 집중해 보아야 할까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먼저 기관의 수급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탑3가 나와 있는데요. 1번 삼성전기, 2번 SK스퀘어, 3번 KB금융입니다. 먼저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그동안 11월 들어서 순매도 기조가 이어졌었는데 오늘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MLCC와 패키징 기판, 호황기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좀 조정받는 반도체 안에서도 홀로 5%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주사 안에서는 SK스퀘어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그동안 상승세와 함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가 줄 상향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도 자사주 추가적으로 매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었고요. 마지막은 KB금융입니다. 무려 기관이 19거래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지주 안에서 PBR 한 배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종목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0.24% 소폭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보였던 탑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산 에너빌리티, 2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번 한국전력입니다. 먼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원전과 방산 쪽에서 협력을 더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방산 쪽에서 오히려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1번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개별 호재보다 시장 조정에 더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가장 크게 또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방산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면서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전일에 10년 만에 5만 원 선을 돌파했었죠. 이제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배당 기대감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우상향하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도 종목들 각각 체크해봤는데요. 내일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함께 만나볼게요.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총 6가지 종목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관 매수 탑3, 외국인 매도 탑3인데 과연 두 분께서 주목한 종목은 무엇인지 보드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대표님은 SK스퀘어, 왠지 이걸 것 같았는데 역시 이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니저님은 삼성전기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늘 SK하이닉스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를 해주셨던 송 대표님인데 SK스퀘어가 가장 끌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의 이중적인 마인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중적인 왜냐면요, 마인드요? SK하이닉스는 팔았는데 SK스퀘어는 샀습니다. 그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SK스퀘어라는 종목의 특징은 하이닉스 플러스 지주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단 스퀘어는 하이닉스의 지분을 약 20% 정도 가지고 있죠. 근데 지주사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를 거의 반값에 사는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K 스퀘어를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ETF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보면은 일단 이제 KB금융도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지주사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급등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처럼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때는 또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SK스퀘어를 샀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하이닉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책 모멘텀까지 묻어있는 지주사를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일단 자사주 매각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게
지금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요 자산들을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브라고 하죠. 일단 순 자산 가치로 봤을 때 거의 하이닉스가 9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스퀘어의 주가는 하이닉스가 거의 1대1로 동등하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스퀘어를 지금 정도 시기에는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것은 만약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퀘어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는 어떻습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근데 이제 스퀘어보다는 지분 보유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인 거는 전 스퀘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SK 스퀘어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 자 그런가 하면 이 매니저님은 삼성전기를 꼽아주셨네요. 네, 삼성전기 하면 이제 기판 만드는 걸로 잘 알고 계시는데 기판이 지금 완판되고 있어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한번 주가 흐름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삼성전기가 올해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이제 좋았던 부분이 8월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7월 말부터 대량 거래랑 좀 동반되면서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었는데 사실 매수 기회를 그렇게 잘 주진 못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한 번씩 조정 흐름들은 보여주긴 했는데 가파른 상승 나오고 또 10월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난 조금 싸질 때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기회를 많이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이번 달 들어서는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그래도 한 17에서 한 18% 정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기관의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단기적으로 그래도 60선 구간을 좀 지지받아주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를 좀 바라보면 저는 주가는 한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기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판이 완판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가동률을 보시면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뭐 MLCC라든지 이런 쪽 그 평균 가동률이 99%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보통 이제 공장 가동률이 90%가 넘어가면은 보통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대박 났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예. 삼성전기가 올해 가동률이 이미 90%를 계속 넘어가면서 지금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판 같은 경우도 70% 이상 쪽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워낙 이제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삼성전기 기판 라인 자체가 AI 서버 증설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MLCC 쪽에서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됐던 MLCC가 이제는 산업용이라든지 AI 서버용 MLCC 탑재가 되는데 보통 AI 가속기에 이제 블랙웰,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탑재되는 게 MLCC 수량의 10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은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이제 매출액만 11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8,800억 이상.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3조 정도 매출이 찍히면서 영업이익도 2,600억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하셔서 내년까지 가져가시면은 현재 뭐 PBR 1배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해보게 되면은 3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장 특징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